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강의 후기 또 읽어드릴 건데요. 저는 지난 4월 28일 일요일에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한 동네 가가지고 그 지역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학생들 13명에게 이제 생명교육 강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날 좀 운이 좋았던 게 아이들은 5시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어머니들은 그 장소에 한 4시부터 좀 모여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질의응답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질의응답 뜬금없이 하는 것보다는 아드님들이 2시간 동안 들을 강의 내용을 제가 30분 동안 아주 스킵해가지고 그 슬라이드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어머니하고 짧게 질의응답 토의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좀 알게 된 사실이 그 아드님들 중에 적지 않은 아드님들이 이제 성교육 사교육업체 그룹 과외 비슷하게 성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 친구들을 제가 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들 또 의견 중에, 그러면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기 욕구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뭐 저한테 알려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냐 했더니 그렇대요. 근데 요새 성교육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다 자위하는 거 가르쳐 주거든요. 사교육 업체 성교육에서는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물티슈를 써야 되고 자위 매너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나 봐요. 저한테도 그런 거 가르쳐 주냐고 해서 저는 그거 취급하지 않는다. 난 더 깊은 차원의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명, 인생 이 깊은 차원의 걸 얘기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 시작을 했고요. 제 강의 내용에 피임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상당히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드라마 장면 같은 거 활용해 주면서 그랬더니 대뜸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남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이렇게 피임이 불완전하면 충격인데 그러면 남친 여친이 서로 모여서 함께 상호 자위를 해주면 되지 않냐고 저한테 질문 아닌 뭐 자기 의견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생명교육, 성교육 10년 넘게 이제 하면서 들어본 말 중에 제일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런 행위를 하고 나면은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까? 그 정도 질문을 다시 해주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이 학생들한테는 왜 남친 여친이 모여서 피임이 불완전하니까 상호 자위를 해주면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사교육체 성교육을 많이 노출된 거죠. 거기서는 분명히 자위를 배웠을 거거든요. 정말 좀 심각한 우리나라 성교육에 특히 아들들한테 제공되는 성교육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저는 그날 좀 더 많이 체험적으로 느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자위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 해도 되고 네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매너 뭐 이런 것까지 알려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 손에는 스마트폰과 다양한 인터넷 매체들이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들이 하는 자위에는 음란물 아주 자극적인 영상들이 자유하고 결합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헤어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인생 행복해지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한 교육, 뭐 지적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자위를 마음대로 할 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된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자위를 공식적인 성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도 엄청난 토론이 일어나요. 예. 그 반대하는 의견 만만치 않거든요. 상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야기 논거를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예. 그런 쪽의 성교육이 이제 미국의 한 축이고요. 그거하고 반대되는 성교육이 또 한 축이 있어요. 미국에는 제가 자위나 이런 거 반대하고 책임 강조하는 성교육이 미국에는
abstinence 성교육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말로는 뭐 순결교육, 금욕교육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는데 번역 용어가 적당하지 않아요. 순결 금욕이나 다 그 abstinence라는 용어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절제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그리고 이제 자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 피임 교육하고 연관되는 교육들인데 그런 교육은 미국에서 세이프 섹스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두 개의 성교육이 대립하는 거예요. abstinence 교육하고 세이프 섹스 교육. 세이프 섹스 교육이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그리고 abstinence 교육하고 포괄적 성교육, 세이프 섹스 교육이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지난 40년, 30년 동안 대립하고 충돌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abstinence 교육이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죠. 시대에 뒤떨어진다, 안 맞는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abstinence 교육도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발전을 많이 시켜가지고요. 옛날에는 abstinence only 교육이었는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abstinence 플러스 교육으로. 그러면서 다양한 그런 어떤 요소들을 더 인생 깊은 차원과 결합시키는 요소들을 포함해서 abstinence 교육을 많이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쪽 의견을 다 대립적으로 자유롭게 토론이 되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쪽으로만 갔거든요. 저는 이 아이들 13명 중학교 1, 2학년 남자아이들 교육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학교 1, 2학년 남학생들이 쓴 글이요. 진실한 사랑이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책임지는 것이라고 한다. 제 강의 시간에 배운 거를 쓴 거죠. 그리고 낙태라는 것과 콘돔이라는 것이 뭔지도 알 수 있었고, 예. 태아도 사람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낙태를 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낙태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낙태하는데 돈이 많이 드냐고. 그 많이 든다. 최소 100만 원은 든다 그랬더니 돈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 다음 진실한 사랑은 여자와 남자가 책임과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은 대한민국은 2019년에 대한민국이 낙태를 합법화했다는 사실이다. 정말 놀라웠다. 그리고 고딩엄빠가 된다면 인생이 매우 힘들다는 느낌도 들었다. 새로운 사실은 피임기구를 만약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신이 된다는 것이다.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피임기구 사용해도 임신된다는 거. 자기들이 배웠던 그 성교육, 어떤 업체에서 했던 성교육에서는 이런 내용 별로 얘기 안 했거든요. 세이프 섹스, 안전한 섹스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을 텐데. 그 다음 진실된 사랑은 책임감과 성실함이고 낙태는 솔직히 말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아기를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낙태를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결론은 어린 나이에 굳이 성관계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콘돔으로만 임신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관계의 벼랑에 몰린 친구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성관계 하려고 하는 애들한테 피임이 불안전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성교육이 내 연애 관계에 도움을 줄 것 같아 정말 좋았고 연애 고민이 있는 친구들에게 이 수업을 추천해주고 싶다. 이 또래 집단에는 연애를 하면 그걸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진실한 사랑이란 아빠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엄마처럼 낙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낙태를 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았고 돈에 민감해요. 이 동네 친구들은. 임신한 아이는 곧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성교육은 학교나 TV 방송에서는 피임만 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그렇죠? 이런 것을 접한 거죠. 오늘 성교육 시간에는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오늘 이 성교육 시간은 아주 새로운 걸 배웠고 재미있었고 꼭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배운 이 성교육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오기 싫어서 온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적었네요. 진실한 사랑이란 아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다. 원래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배우지 않아서 부모님에게 배웠다. 그래서 피임을 해도 임신을 한다는 것을 배웠다. 엄마한테 이런 얘기 들었나 봐요. 하지만 학교에서 피임을 하면 괜찮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중학교 1학년 4월 달이니까 아직 학교 성교육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제대로 배운 것 같아서 알찬 시간이었다.
나도 책임 있는 남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제대로 된 좋은 교육을 해주는 학교도 많이 있죠. 예. 근데, 어떤 특정 이념을 가진 단체가 들어와서 성교육을 하게 되면은, 피임만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교육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이제 현실입니다. 예. 나는 오늘 우리들의 블루스, 겨울왕국 등등 영화들을 보고, 남자는 여자와 아이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없애는 행동은 하지 말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법적으로 낙태, 남자가 여자를 임신시키고 도망가는 것 등을 벌받게 하고 모든 행동에는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임 도구로서도 임신할 수 있으니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행동하자. 예, 멋진 남자는 아이가 생겨도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 예, 중학교 1학년 남학생 다와요. 예, 그 다음 나는 겨울왕국과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고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예, 좋죠. 드라마하고 영화 보고 이 책임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니까 피임 도구로서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임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좋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우리 아빠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엄마처럼 낙태를 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예, 비슷한 생각하는 친구들이 둘이나 있네요. 아무리 성욕이 아주 많고 이성이랑 성관계를 하고 싶어도 성인이 아니라면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콘돔과 피임약을 써도 임신을 피할 확률이 100%가 아니다. 차라리 이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성욕을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자위거든요. 예, 자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권리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면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요새 성교육에서는 그런 거 얘기 별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늘 배운 성교육을 잘 기억하고 절대 성인이 되기 전에는 성관계를 안 할 것이고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열심히 반대할 것이다. 예, 친구들한테 좋은 가르침을 전파해 주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남자는 책임감이 아주 중요하고 여자는 남자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남자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이제 왜 이랬냐면은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고3 여학생 영주가 그 애기 아빠인 현이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거든요. 현이는 계속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애를 낳자 그러는데 내 몸이야, 내가 결정해 이러면서 무시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교육은 재미있었다. 예. 예, 또 오늘 생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도 배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적 욕구만을 가르치고 콘돔과 피임약만 사용하면 된다고 배우지만 TV, 유튜브에 항상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책임감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읽은 책에서 나오는 선생님을 만나서 신기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어머니가 이 교육 아드님이 받기 전에 제가 쓴 책 몇 권을 읽도록 독서 지도를 이제 시키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된 사랑을 구별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이런 의미로 좋은 시간이었다. 예. 진실된 사랑이란 아빠 같은 책임감을 가지는 사랑이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하면 안 되지만 하게 된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현이 같은 멋진 아빠가 되겠습니다. 예. 고3 형 있잖아요. 끝까지 책임진 남자. 주변에서 그런 걸 하는 친구가 있으면 책임을 끝까지 지라고 조언을 해주겠다.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성교육을 받았다. 오늘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았다. 일단 사귀기 전에 구라치는 사람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구라치는 사람 겨울왕국의 한스죠. 예, 잘 그걸 가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한 만약 여친이 임신을 하면 버리지 말고 튀지 말고 책임을 져야 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애초에 성관계를 청소년기에 가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콘돔이나 피임약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 임신을 하면 아주 심한 상황이 아니면 낙태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되도록 하면 안 되겠다. 아니 도대체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그 다음 진실한 사랑이란 아빠 같은 책임감을 가진 사랑이다. 여기 아빠 얘기 많이 나오네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전의 성교육 방법을 들었는데 하지는 않겠지만 하게 되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이전이 아니라 미국의 성교육 방법을 들었는데
성관계를 내가 하지는 않겠지만 하게 되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결심을 한 거죠. 주변에 그러는 친구가 있다면 책임을 끝까지 지라고 말할 것이다. 예. 그 다음 나는 이 강의를 어머니로부터 권유받아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많이 무거운 이야기를 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흥미롭게 하셔서 재미있었다. 절대 저는 무거운 강의 안 합니다. 무거운 주제지만 가볍게 들어가요. 이 강의에서 나는 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진실된 사랑이란 서로 이해하고 자신과 자신보다 애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멋진 남자는 아기가 생겨도 도망가지 않는 것이다. 나는 오늘부터 배운 사실을 머리에 각인시키며 모두 실생활에 적용시키겠다. 예, 지금 중학교 남학생들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어머니들도 다 서로 아는 분들이셔가지고 이후에 기회가 되면 이런 남자아이들한테 정말 멋진 남자가 될 수 있는 인생을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을 키워주는 교육 어머니들이 좀 더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꾸준히 이런 학생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